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작년 최고의 수확을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정철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시점 기준 불과 2년 전에 신인왕을 받은 선수를 트레이드로 내보낼 정도로 저점이었던 정철원을 데려와 이렇게 멋지게 터트려냈기 때문이죠. 그만큼 트레이드 당시 정철원은 별로였죠. 정철원의 2024년 성적입니다. 일단 너무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 경기 자체를 많이 나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은 경기에서도 6점대 ERA를 비롯한 성적이 별로였죠. 특히 9이닝당 홈런이 1개가 넘어갈 정도로 이전 모습과 다르게 공에 힘이 없었으며 그러면서 안타도 많이 맞고 볼넷도 많이 내주며 WHIP가 2를 넘어갈 정도로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직구 평속이 신인왕 시즌 대비 4km나 떨어져 있으며 투수에게 가장 중요한 직구 POPS가 1을 넘어가며 직구의 위력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공은 공대로 힘이 빠져 있는데 밸런스마저 무너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2년 전 신인왕이라 해도 데려올 때 다시 터뜨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정철원은 그 걱정을 완전히 깨졌죠. 작년 개막 시리즈부터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더니 한 시즌을 완주하는 동안 큰 문제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04경기 중 총 75경기를 던졌으며 8개의 9원승과 20개가 넘는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ERA가 생각보다 높긴 한데 경기를 쭉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우수한 멀티이닝과 등판에 분식까지 당한 걸 생각했을 때 이 정도 ERA면 정철원이나 선방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 보이죠. 피홈런, POPS, 볼넷 비율 모두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본인의 최전성기에 근접했다는 게 정말 호재였죠. 이렇게 폼이 돌아온 이후에는 직구가 살아난 게 크다 생각되는데요. 2km 정도 작년에 비해 증속이 됐지만 전에도 말했다시피 작년의 구속 증가는 측정법 통일로 인한 변화로 확실치가 않죠. 하지만 직구 POPS가 0.3 가까이 떨어진 걸 봤을 때 증속이 아니더라도 위력은 확실히 살아났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특히 작년 정철원이 잘한 이유는 직구가 돌아온 것 뿐만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작년 정철원은 눈에 띄게 직구 구사율을 낮추고 슬라이더 구사율을 높이는 선택을 했는데요. 직구를 12%가량 덜 던지고 슬라이더를 17%가량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의 POPS가 눈에 띄게 낮아졌죠. 원래 직구 구사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에서 직구와 슬라이더를 자유자재로 쓰게 되면서 직구와 슬라이더 두 구종 모두 살아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원래 정철원은 직구와 더불어 슬라이더도 좋은 평을 들었는데 직구가 계속 약해지고 있었음에도 직구 위주 피칭을 고집하다가 작년에 좀 내려놓고 슬라이더를 섞은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 슬라이더의 구사율을 높인 것이 앞으로의 정철원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키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정철원은 아직 더 증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철원은 2022년 데뷔를 했고 그 해에 70이닝 넘게 던지면서 신인왕을 차지하는 쾌거까지 이뤘죠. 하지만 그 이후의 커리어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2022년에 비해 좋지 못했습니다. 데뷔 시즌을 포함한 3년을 살펴보면 2년 연속 70이닝을 소화하며 매년 직구 평속이 2km씩 하락했었고 제구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세 번째 시즌에 그 여파를 크게 맞으며 커리어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했는데요. 이 부진의 원인으로는 풀타임 경험이 없는 선수에게 2년 연속 70이닝이라는 과한 등판을 시킨 것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됐었죠. 이런 이력이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작년 초반에 잘했다고 애니콜식으로 썼던 것에 대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선수였는데요. 심지어 작년 전후반기를 비교해보면 ERA는 전반기가 더 높았지만 POPS, 9이닝과 볼넷 모두 후반기 들어 안 좋아졌었죠. 그러면서 특히 8월에 4개의 블론을 몰아서 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무려 20개의 홀드를 기록했는데 후반기에 홀드를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롯데가 후반에 너무 못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후반기 내내 홀드를 1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전반기에 비해 역할을 못했다는 말도 되죠. 이것이 어쩌면 전반기에 행한 등판의 부작용일지 상당히 걱정이 되게 했던 후반기의 정철원이었는데요. 이처럼 저번에 이야기해본 정현수와 더불어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못한 투수들이 있다는 데에서 확실히 투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올해 롯데는 이러한 문제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선수들은 이 운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죠. 도대체 어떤 선수가 감독 혹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밀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이 운영에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으며 올해를 순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정철원은 과거 이력이 있었던 선수였기에 더 걱정이 되는데 본인의 말대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선 후반기 조금의 부진이 아무것도 아니며 이제 꾸준히 이닝을 소화해도 탈이 없는 투수가 됐음을 증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정철원을 봤을 때는 그 증명을 해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원의 연도별 구종 구사율입니다. 정철원은 정말 잘했던 신인왕 시즌과 본인의 공이 떨어졌던 이후 2년의 시즌 모두 비슷한 직구 구사율을 보여주며 레파토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는 아시다시피 좋지 못했죠. 하지만 작년엔 직구 평속이 수치상으로 늘었음에도 슬라이더의 비중을 늘리며 다른 방식으로 타자들을 공략했죠. 이에는 더 이상 직구에 의존하는 식의 피칭이 아니며 본인이 더 잘 던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스타일의 피칭이 몸에 무리를 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또 한 번 한 해 동안 긴 이닝 소화한 정철원에게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긍정적인 스타일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꼭 들어맞으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혹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는 정철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일단 정철원의 증명과는 별개로 계속 이런 운영을 쓰는 건 다른 문제라 생각하기 듭니다. 잘하는 선수면 잘할 때 관리하면서 써줘야지 잘한다고 5점차 6점차에도 나오게 하니까 탈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몇몇 분들이 롯데가 선발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 선발로 롯데보다도 이닝을 덜 먹는 다른 팀에서도 이렇게까지 몇몇 특정 선수를 갈아대진 않죠. 그 말은 충분히 유연하게 운영을 한다면 특정 선수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여러 써보면서 최소한 점수차가 많을 때 필승조 자원을 내는 일만큼은 없어지며 최상의 선수를 최대한 좋은 컨디션에 내고 그에 맞게 좋은 결과를 내는 운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공적인 정철원의 저점 매수가 작년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올해의 정철원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투수 운영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